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을 매일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이 제 앞에 앉아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딱히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소변 검사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 침묵하는 일꾼인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며 오래전부터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위에 둥둥 떠다니는 끈적한 거품, 평소와 다른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 그리고 코를 찌르는 묘한 암모니아 냄새까지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를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결국 몇 년 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늘리기 전에, 그리고 비싼 검사를 반복하며 병원비를 쏟아붓기 전에 아직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보았던 여러분의 소변 거품은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예, 사라졌다면 아니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서 만나는 소변은 단순히 몸 밖으로 나가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성적표입니다. 콩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혈관 필터가 무려 200만 개나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원래 이 필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고 오직 노폐물과 물만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에 구멍이 나거나 염증이 생겨 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물과 만나 생기는 현상이 바로 거품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 가만히 관찰해 보셨나요? 맥주 거품처럼 뽀얗게 일어난 거품이 물을 내려도 끝까지 변기 벽에 붙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피곤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도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2020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일시적인 거품은 보통 1분 이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반면 단백질이 섞인 병적인 거품은 5분에서 10분이 지나도 그 형태가 몽글몽글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점에는 통증도 없고 몸이 붓지도 않아 대부분의 시니어가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주 간격으로 꾸준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거품과 함께 평소보다 유독 낮잠이 늘고 자도 풀리지 않는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콩팥의 역과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법은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거품이 남는 시간과 색깔의 변화만 꼼꼼히 기억해 두셔도 콩팥 건강의 80%는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서서 소변을 볼 때 발생하는 낙차 때문에 거품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거품만이 진짜 위험한 신호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도 내 콩팥의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혈중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역과율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쓰레기인데 콩팥이 이를 못하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보통 1.2가 넘어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구체 역과율입니다.
이것은 내 콩팥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미 콩팥병이 시작된 것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콩팥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이 소중한 필터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 그 주범들을 직접 대면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바로 당뇨, 고혈압, 그리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입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어 흉터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결국 콩팥 합병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수치가 정상이어도 질환을 알아온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콩팥 손상은 이미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설탕이 너무 많으면 끈적해진 피가 미세한 콩팥 혈관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습관은 바로 약물 겹쳐 먹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먹는 진통제, 무릎 때문에 먹는 관절약, 속이 쓰려 먹는 위장약, 여기에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걸러내야 할 독소이자 숙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줄여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저의 아픈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께서도 평생을 고혈압 환자로 지내셨습니다. 아버님은 늘 혈압약만 잘 챙겨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고기 반찬을 남기시고 자꾸만 헛구역질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의 소변을 확인해 보니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고 거품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정밀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이미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곁에 있었음에도 아버님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를 한참이나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님의 모든 약 봉투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한 영양제와 진통제를 모두 끊어내고 식탁에서 소금을 걷어내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 싱거워서 못 먹겠다며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부종이 가라앉고 안색이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직접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무심코 삼키는 약 하나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드시는 즙 종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즙, 배즙, 한약재, 농축액 등은 콩팥에 엄청난 칼륨과 당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것이 오히려 콩팥 필터를 막히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콩팥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의사들이 먼저 권하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과일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과일 속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콩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혈관 건강을 돕는 세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귤입니다. 이 과일들은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비교적 적고 혈관을 보호하는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은 곧 콩팥 건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영숙님 이야기입니다. 영숙님은 만성 콩팥병 3기 판정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평소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매 끼니 후마다 포도와 참외를 즐겨 드셨는데 주변에서 과일을 끊으라는 소리를 듣고 삶의 낙이 사라진 것 같다며 크게 상심하셨지요.
영숙님은 처음에 모든 과일을 끊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저는 영숙님께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현명한 섭취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칼륨이 높은 참외와 토마토 대신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게 했고, 사과는 반드시 껍질을 절반 이상 벗겨서 오전에만 드시도록 약속했습니다. 왜 껍질을 벗길까요?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숙님은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시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되찾으셨고, 과일을 먹고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고치셨습니다. 역과 기능이 약한 콩팥의 갑작스러운 수분 폭탄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영숙님의 콩팥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진 영숙님은 이제 과일을 양껏 먹지 못해도 제대로 알고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영숙님의 사례처럼 과일은 종류보다 먹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공복이나 밤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오전이나 점심 후 소량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잡곡밥이나 견과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 뼈를 약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음식을 가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식습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콩팥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싱겁게만 먹으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금을 줄이다 보면 식사가 맛없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습관을 찾아내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뜨거운 국물 한 사발, 가공식품, 그리고 단 음료는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콩팥은 적게, 천천히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양보다 속도와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 과한 단백질은 독입니다. 단백질이 타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모두 콩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콩팥이 약한 분들은 자신의 몸무게 1kg당 단백질 0.6에서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40g 정도만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류순환을 떨어뜨려 콩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복압이 올라가고 콩팥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짠맛 대신 신맛과 향을 사용하십시오. 레몬, 허브, 후추 같은 향신료는 염분 없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수록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소금을 향기로 대신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수분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몸이 붓는 분들에게 과한 수분은 심장까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조금씩 죽이는 정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팥 건강은 이런 세심한 관리의 연속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거품은 그 자체로 당장 큰일이 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이어지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친절한 신호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평생 그 신호를 일찍 붙잡아 생활을 교정한 사람과 그 신호를 무시했다가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사람의 노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은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여생을 보내지만 다른 한쪽은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대단한 결심이나 수백만 원짜리 보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 소변 관찰하기, 불필요한 약물과 즙 줄이기, 나에게 맞는 단백질 양 계산하기, 그리고 국물 마시는 습관 버리기.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침묵 속에 무너지지만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정직하게 버텨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가 늘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서 국그릇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일 아침 변기 속 거품을 가만히 1분만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